우리가 너무 AI 이러는 거는 아닌가요? 아니요, 걱정하셔야 돼요. 그쪽도 고소득이라면 들어오는 거라서. 근데 그것도 시간의 문제라고 봐요. 예전보다 내가 일하는 개수가 확실히 늘 거예요. 각자 도생해라. 지금 보면 애들을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네, 뉴스가 지식이 되는 순간 지식의 발견. 오늘은 송기령 작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송기령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일부러 소개를 길게 안 했습니다. 예, 직접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사람들의 마음을 캐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이제 마이닝 마인드라고 정의해서 스스로를 마인드 마이너라고 주장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우리 시대의 합의의 변천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꿈이 생겨가지고 그거를 시대의 보라는 연작으로 내고 있는 중입니다. 주변에 좀 비슷한 일을 하는 분을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분이 안 계셨기 때문에 이 직업을 만든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희소성이 있는 직업으로 들리는데 새로 나온 기술이라는 게 사람들이 남기는 흔적을 볼 수 있게 되었고 그걸 분석하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가능성이 시작됐을 때 좀 먼저 해봐야지라는 생각을 한 거고요. 그걸 실천에 옮긴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였냐면 그 직업을 정의한 거였어요. 그래서 뭐 데이터 마이닝이라든지 이런 네. 기술들은 많이 있는데 그거를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이제 궁리를 해보니까 그건 사람들의 마음을 좀 엿볼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았고 특히 제가 바라봤던 건 한 분 한 분이라기보다는 전체 사회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 소셜 마인드를 읽는 거를 해보자라고 이제 각오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하는 일을 마이닝 마인드라고 정의해 본 거예요. 요새 AI 시대에서 내 일자리 어떻게 되나, 내 직업 어떻게 되나 되게 걱정이 많은데 부럽습니다. 근데 그 자기의 일을 심화시키는 건 누구나 겪게 되는 일이거든요. 네. 다만 그때 용기 있게 이거는 새로운 일이야라고 정의하고 주장하는 분이 계시고 그렇지가 않고 기존에 있는 직업의 분류에 의해서 나름의 열심히 하신 다음에 거기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후자가 좀 어려워지는 게 지금은 그 직업 자체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얻었던 그런 상대적인 위치라는 게 좀 당황스러운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그렇게 새롭게 정의하는 단계로 되기를 사회가 원하고 있으니까 다 하실 것 같고요. 전 좀 미리 한 거죠. 우리가 너무 AI 이러는 거는 아닌가요? 아니요, 걱정하셔야 돼요. 왜 걱정하셔야 되냐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현재 어떤 일을 하세요? 그러면 작업장에서 전체의 물건들이 움직이는 것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그다음에 이동을 지원하는 일을 한다고 쳐요. 일하시는 분이 50명이 계시잖아요. 그다음에 또 관리하는 분이 한 분이 계셨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피지컬 AI로 로봇이 들어가면 50분은 그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0분에 일하시던 분들은 새로운 잡을 이제 알아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거의 전 분야에 들어올 거니까 정말 걱정해야 되는 상태예요. 어떤 우리가 맹목적인 공포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두려움은 필요하는군요. 합리적인 두려움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질문은 정말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직업이 살아남나요? 어느 일자리가 괜찮을까요? 지금 가장 어려운 게 어떤 거냐면 많은 스터디들이 이 직업도 쉽지 않을 걸이라는 컨텐츠를 매일같이 쏘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라질 직업들이 늘어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기술이 발전하고 제일 중요한 건 그만큼의 시장이 형성됐다면 ROI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지난달에 제가 부산에 갔다 왔는데 네. 부산에 부호 코스를 끊은 다음에 어떤 분이 저한테 차를 태워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강의 재밌었다고 얘기하시면서 본인의 경험을 얘기하시는데 자제분이 학업에 대한 부분들은 관심이 적으셨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상급학교 진학하는 것보다 전 미리 일을 할래요 해가지고 배우셨던 게 도배였다는 거예요. 근데 도배가 열심히 하니까 정말 사람들이 너무나 그 기술이 훌륭하다고 보수를 잘 주셔가지고 수입이 꽤 높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잘했다고 이유가 뭐 대학 진학하는 것보다 자기 일을 빨리 찾는 건 좋은 거고 그다음에 일한 만큼 나오는데 수입이 좋으니까 좋아요. 여기까지가 예쁜 얘기였어요. 근데 지난달에 중국에서 도배하는 기계가 나왔다고. 아, 그래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네. 상당히 쓸 수 있는 게 나왔다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받는 보수가 줄어요. 예전에는 사람이 온전히 했기 때문에 하루에 얼마예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풀칠도 하고 붙이는 것도 물론 잘 안 맞지만 많은 걸 해주니까 일이 수월해지니까 보수가 줄거든요. 근데 알게 된 건 뭐였냐면 내가 잘 버는 직업이면 자동화가 오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것도 이제 기술이 좀 더 발전하겠죠. 더 그렇죠. 완벽해지겠죠. 이유가 시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만큼 투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잘 못 벌었다면 여기에 ROI가 낮으니까 굳이 R&D를 안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시장이 꽤 크고 수입이 높다면 당연히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아픈 건 뭐냐 하면
내가 현재 소득이 높다면 여기에 들어올 확률이 높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 고소득 전문직 상징 같은 뭐 변호사라든가 회계사 이런 직업들이 위협받고 있다는 거는 사실 기사로도 많이 나왔잖아요. 전문성이 누적되어 있는데 전부 다 아카이빙 돼 있고 이런 경우에는 확실히 지금의 AI 시스템들이 잘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똑같은 게 저도 전공이 컴퓨터 사이언스인데 지금 코딩은 AI로 다 바뀔 것 같아라는 기사들이 올라오는 중이에요. 최근에 한국도 이제 학령기 친구들한테 새롭게 코딩 가르치는 것들을 여러 교육기관들이 도모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 댓글들이 코딩은 없어질 것 같은데 왜 가르치세요? 이게 올라오거든요. 사실 코딩 학원이 막 유행했다는 기사가 난 지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교과 과정에 좀 들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물론 논리적 사고를 위해서라면 배우는 게 좋아요. 예. 근데 그렇지가 않고 코딩이 향후에 유망한 직업인 코더를 만들 수 있다면 그건 이제 안 맞는 거죠. 아까 뭐 도배 말씀도 하셨는데 현장 기술직이 조금 더 각광을 받는 거 아닌가. 뭐 미국에서도 그 직업을 좀 지원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고 하고요. 근데 작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것도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예를 들면 뭐 배관공, 네. 자동차 수리 이런 거는 아직 AI가 어떻게 대체가 안 되지 않나요? 아직. 복잡도가 높고 작업의 환경 자체가 좀 척박하거나 아니면 기계가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것들도 있고 이런 상태인 게 좀 더 인정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것도 시간의 문제라고 봐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만큼의 기술 발전이 빠르면 뭐 싱귤레러티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느 순간인가 막 폭발해 버리는 거죠. 혁신이. 그리고 이제 그쪽도 고소득이라면 들어오는 거라서 이건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해야 될 건 뭐냐면 한 가지 직업을 가져서 내 삶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거라는 생각 자체가 지금은 좀 위협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맨날 그런 거였잖아요. 뭐 대학만 가면 잘 살 수 있어라든지 입사하면 좋아져. 이제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아닌 것 같아요. 천수관음처럼 일을 굉장히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지금 어떤 상태였냐면 이런 상태예요. 함께 일하는 구성원들이 쭉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거를 좀 기획을 해가지고 이 부분은 이분한테 좀 부탁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업무를 좀 할당해 드리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언제까지 되나요? 그러면 다음 주라고 얘기하세요. 시간이 걸리니까요. 그럼 이제 일단 그 일은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 가져오실 때까지. 근데 지금은 이 일을 이분한테 부탁드리는 것보다 여기 AI가 낫겠네? 그럴 수도 있죠. 주시면 바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드린 다음에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그 사이에 두 번째 AI에게 부탁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우리가 함께 있는 구성원들 세 분 계시면 세 분에게 할당하고 나면 일단 그 세 분이 다음 주에 가져오실 때까지는 더 부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보다 내가 일하는 개수가 확실히 늘 거예요. 그래서 1000개의 손이 있는 관음보살처럼 동시에 다면기를 둘 겁니다. 일을 AI가 많이 해주니까 우리가 일을 안 하는 시대도 올까라고 여쭤보고 싶었는데 일을 더 많이 계속 동시에. 하시는 분은 더 하실 거고요. 예. 부분을 맡던 분은 그 일이 사라질 거니까 새로운 일을 맡으셔야 돼요. 어쨌든 일은 계속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우리는 가만히 있는 종이 아니에요. 저는 아직도 그래도 애들한테 그래도 대학 가면 이런 말 할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른다는 건 어떤 거냐면 내가 지나온 사실과 거기에 따른 과거의 경험에 대해서라면 경험했으니까 알고 있는데 네.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라면 불가지하기 때문에 과거 걸 쓰겠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문제는 환경이 변화하면 오히려 과거 게 거의 다 무효화될 확률이 높으니까 오히려 지금부터는 유추하고 탐색해봐야지 과거를 보면 곤란하죠. 다른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애들한테 무슨 얘기 해주면 좋죠? 나도 모른다는 얘기를 해야 돼요. 각자 도생해라. 그건 아니고요. 예. 나도 모르기 때문에 같이 찾아보자. 같이 공부해보고 고민해보고 탐색해보고 그다음에 나도 내 직업을 모색해 볼 테니까 너희들도 고민해보는 게 어떻겠니라고 얘기해 주는 게 맞습니다. 지금 보면 애들을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나를 걱정해야지. 요번에 제가 쓴 책에서 예. 굉장히 중요한 챕터가 뭐였냐면 공부의 배신이에요. 공부라는 게 좋은 일이죠. 근데 그 공부를 우리는 마치 정해져 있는 교과의 커리큘럼을 숙지한 후에 시간이 내에 그것이 변형된 기출 문제와 더 창의적이라고 주장하지만 더 복잡한 문제를 시간 내에 풀면 우수한 성적이 아니라 등수를 맞는 걸로 잘못 인입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문제를 복잡하게 푸는 것들을 수련하는 과정을 훈련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AI가 할 거라고요.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AI가 만든 거를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돼요. 그러면 응용을 볼 게 아니라 오히려 기본기를 다져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고 시간 이내에 빨리 풀어 이거 했으니까 그 공부는 지금 맞지 않다는 거죠. 상대평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그야말로 수월성 내지는 그만큼의 수행 능력을 본다면 사실은 패스 오 페일로 가야 돼요.
할 줄 아는구나. 오케이. 할 줄 모르면 더 배워야 돼. 이걸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고 변별력 몇 등 하니 선착순 3명 살았기 때문에 경쟁적 구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러면 이제 그만큼의 역량이라는 게 사실은 상대평가였는데 기계는 우리랑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대평가가 의미를 못 갖는데 그 공부에 대해서라면 한번 재고해 봐야 됩니다. 근데 작가님도 말씀하셨지만 코딩이 이제서야 공교육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시험 방식 자체가 공교육에서 바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 사회 구조에서 제일 중요했던 평가와 보상, 더 나아가서 직업적 안정성, 그다음에 직업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가치와 다른 형태의 금전적 보상에 대한 걸로 다시 점철되는 거예요. 다 복잡해요. 예를 들어서 뭐 특정한 어떤 전공생이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그다음에 라이센스를 하는데 명수를 정해서 뽑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회적으로도 거기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몫이 커지니까 안정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혹은 우리가 공감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 정말 4세 고치, 7세 고치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렇지가 않고 각자가 다 다른 일을 한다면 그때는 경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일이 앞으로 펼쳐질 텐데 그건 지금의 없던 직업인데 어떻게 모색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보기에 선망한다고 하는 직종과 그다음에 조직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된 그런 경쟁을 뚫고 나온 분들이 가시는 걸로 인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평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육기관에서 네. 순조롭게 끝내고 열심히 준비를 해서 정말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거기는 보수도 높고 처우도 나쁘지 않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든 사회를 만든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먼저 뛰고 싶잖아요. 그게 선착순 3명이었고 근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고 다양성이 좀 보여지는 게 우리가 예전보다 더 너그러운 사회로 좀 들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방송으로 따진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옛날에 초등학생 분한테 이제 여쭤보는 거죠. 학생은 어떤 거 좋아해요? 그러면 저는 뭐 무한도전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 만드는 거 좋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영수를 중심으로 열심히 공부하라고. PD 되라 그래서. 그렇죠. 언론고시를 봐야 돼요. 근데 그게 딱 봐도 어느 정도 많이 좀 유명한 대학들을 나오신 분들이 많고 네. 입사 시험도 뭐 논술, 외국어, 그다음에 또 각종 상식 시험 이런 게 있으니까 몇 년간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또 제한져 있잖아요. 1년에 몇 명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그 자리를 놓고 막 싸우는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어떠냐 하면 초등학생한테 여쭤봤을 때 컨텐츠 그러면 지금 올리면 되잖아요. 유튜브에. 잘 되면 미스터 비스트입니다. 그러면 굳이 국영수를 중심으로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거꾸로 PD가 되기 위해서 수학을 해야 됩니까? 누군 얘기하죠. 필요하다. 뭐 상식이다. 예. 근데 그러면 결국 뭐랑 똑같냐 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제는 그걸 다 알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제한되지가 않아요. 어떻게 본다면 필요 없는 걸 배우는 게 아니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늘기 시작한 거예요. 주도적으로 살아야겠네요. 시키는 대로 살면 안 되고. 바로 그겁니다. 근데 저희가 그분을 핵개인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자기 삶의 주체적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핵개인이에요. 내가 조직에서 뭘 빼먹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조직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조직에 들어가야 되죠? 저희 윗분들이 이 방송을 안 보시면 좋겠네요. 아니요. 보시면 더 잘해 주실 거예요. 아, 그런가요? 혹시 나갈 수도 있으니까 정말 잘해 주시겠죠. 한 50분이 필요한데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 그렇지가 않고 그러면 50개의 에이전트로 처리하게 하면 되겠네? AI can do probably half or more of those jobs right now. I call AI and robotics the supersonic tsunami.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은 줄어든다는 것을 인식하시는 거예요. 그게 1번입니다. 그럼 지금 조직의 40, 50대 뭘 해야 될까요? 시대의 마음을 캐는 송기령 작가와 지식의 발견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들이 신입 공채를 거의 안 하고 이제 경력직 수시 채용 시스템으로 많이 바뀌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건가요? 지금 전 세계가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우리뿐 아니라. 우리뿐 아니라 미국의 지금 스터디들도 신입으로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기회가 예전 같지 않아요가 막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한국은 좀 더했던 게 어떤 거였냐면 지금까지 생애로 우리가 함께 가는 시스템이었어요. 그건 이제 공채 23개예요. 그래서 자격이 있다고 우리가 믿고 싶은 사람들을 다 같이 모아서 네. 교육을 우리가 시켜요. 그렇죠. 성장을 도와요. 예. 일정한 역량만큼 성장하면 그 다음에 중책을 맡아주시는 분위기. 그 다음에 그가 더 시니어가 되었을 때 우리가 그만큼 보답하는 분위기.
이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연된 보상이라고 불렀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힘들지 어렵지 참고 열심히 해. 시간이 지나면 주역을 맡고 나중에 더 나이가 들었을 때도 우리가 예우할게. 이런 시스템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그게 쉽지가 않은 게 예전만큼 이렇게 한 곳에 오래 있지 않아요. 처음부터 잘하는 분을 찾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력자를 우선하는 거죠. 네. 그래서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요즘 되게 힘들어하는 단어가 있어요. 뭐였냐면 경력 같은 신입이라고. 아, 처우는 신입인데 네. 경력 가지신 분을 원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거는 사실 맞지 않죠. 예. 근데 지금 어떤 상태였냐면 기존에 일하셨던 분들의 일도 새롭게 정의해야 되는 판인데 내가 한가롭게 새롭게 시작하신 분들을 돌볼 참도 없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다 양성이 되신 다음에 다른 곳에 가시니까 내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도 부당해 보이고 여러 이유 때문에 이제는 신입을 뽑지 않는 걸로 가고 있는 데다가 여기에 또 올라온 건 신입분들이 처음에 오셨을 때 일을 배우면서 여러 일을 도와주셨는데 이제 그 정도의 일은 자동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만하자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그런지 진짜로 통계적으로도 20, 30대 그 쉬었음 인구 있잖아요. 그게 계속 증가 추세더라고요. 기회를 못 드리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우리 사회의 청년분들한테 드리는 직업의 어떤 우리 얘기하는 어떤 처우나 혹은 거기에 따르는 보상이 흡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합의가 안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포함되는 거거든요. 근데 확실한 건 어떤 거냐면 같은 일을 한다고 친다면 일을 해줄 수 있는 대상이 인간이 아닌 인공이 나오는 순간 일단 총량은 줄어요. 빠르게. 일을 하는 총량 말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일을 하셔야 되는데 뭐 각종 정리 작업들이 필요하고 절대량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을 하기 위해서라면 한 50분이 필요한데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 그렇지가 않고 그러면 50개의 에이전트로 처리하게 하면 되겠네 하면 이제 50분만큼의 일은 줄잖아요. 이렇게 해서 같은 일을 하시는 많은 리소스가 필요한 직업은 아주 순간적으로 대량으로 줄게 돼 있어요. 제가 지금 40대인데 지금 20대 취업을 해야 되는 그 친구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운이 좋았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그분들이 40대의 분들을 굉장히 부러워해요. 그때는 좀 쉬웠군요라고 얘기합니다. 저희도 뭐 쉽다고 얘기하기 좀 그랬지만 나름 어렵게 들어왔던 것 같지만 그렇게 많이 얘기하세요. 옛날 사람. 그때는 그래도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 네. 기회가 많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아나운서라는 직군에서 새로 뽑는 분들의 숫자가 급감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지원도 못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도 힘들었지만 지원이 가능했다면 지금은 아예 안 뽑으니 쉽지 않은 거죠. 예를 들어서 통번역도 지금 굉장히 많이 자동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어려운 공부잖아요. 근데 어려운 공부를 마쳤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니까 좀 당황스러운 면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 당장 취업을 좀 앞둔 사람들, 꿀팁이 좀 있을까요? 주실 만한? 지금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은 대량 고용이 줄어든다는 것을 인식하시는 거예요. 그게 1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드려요. 저는 이제 그 데이터를 많이 봤어요. 취준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다음에 절대 사람에게 쓰면 안 되는 단어인 스펙이라는 단어가 난무할 때 그때는 어떻게 썼냐면 이게 계속해서 적층되는 걸 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에 취업을 해야 될 때는요. 그냥 학교를 나오고 성실하게 살았으면 취업은 쉬웠어요. 그때 요구했던 게 뭐였냐면 학교 나왔으니까 학점 좀 내보세요. 근데 잘 안 보셨어요, 그것도. 네. 그다음에 영어를 한다고요? 대단하네요, 이거였어요. 네. 그 당시에는 토익 커트라인이 문과가 600, 이과가 550이었어요. 그때도 토플 아니에요, 토익. 990 만점에. 맞아요. 예. 이유가 거의 글로벌 사업이 제한적이었고 워낙 영어까지 필요한가에 대한 생각이 있으셨 때였기 때문에 점수가 있으면 좋은 거고 그다음에 없어도 뭐 무방 이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대학에 많이 진학하시고 자동화가 되면서 그만큼의 직업이 많이 만들어진 건 아니었고 또 선망받는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제한됐기 때문에 경쟁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왔던 게 뭐였냐면 그건 안 되고 뭐 복수 전공은 하셨나요? 그다음에 제위국어는 네. 그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공모전, 봉사활동, 심지어 어느 기업은 헌혈. 그게 다 스펙으로 들어갔던 그렇죠. 거죠. 왜냐하면 네. 오시겠다는 분은 많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모실 수 있는 분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이게 순서로 한번 경쟁해 보세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분이 대학이요 그러면 두 번째 분은 대학 받고 대학원 더 이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커진 거죠. 네. 그래서 그 취준의 과정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도 그다음에 엄청나게 오래 걸리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뭐 졸업할 때 했는데 어떤 분들은 1학년 때부터 막 준비를 한 거죠. 이유는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거였어요. 오징어 게임처럼. 근데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 그렇게는 쉽지 않을 거예요.
이유가 신입사원 분들을 더 이상 모집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어요. 네. 하던 일들도 전문화되기 때문에 일상적인 사무직이라는 부분들은 이젠 좀 줄 것 같아요. 그러면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예전처럼 공채 신입으로 모집하는 거는 줄겠구나. 그러면 그 방식의 취주는 어렵겠구나라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뭘 하냐 하면 내가 어떤 방식으로 나의 커리어를 만들지를 설계하기 시작해요. 뭐 작은 인스티튜트나 아니면 프로젝트를 해보거나 같이 창업을 작게 해보거나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그 일을 미리 해볼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게 될 거고 그걸로 경험을 얻으신 분들이 안으로 들어가는 구조가 나올 겁니다. 새로운 유형의 스펙 아닌가요, 그러면? 정확히 얘기하면 예전 방식보다 그 업을 사랑하는 사람이 미리 해보는 거예요. 들어가기 전부터. 그러니까 여러 개를 할 수가 없어요. 이유가 하나라도 잘 하려면 시간 축적이 필요한데 네. 여러 개를 모두 다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정말 뭘 좋아하는지를 깊게 고민하기 시작할 겁니다. 멀티플레이어가 돼야 되나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군요. 아니에요. 오히려 한 가지 일을 깊게 가실 거고 하다 보면 멀티플레이어가 될 겁니다. 이유가 이거 하나를 만들 때에도 고민할 게 있어요. 디자인은 어떻게 하지? 카피라이트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 그 다음에 상업적으로 이걸 유통하기 위해서 뭘 봐야 되는 것이지? 홍보를 위해서 내가 나가야 될 채널은 어떤 곳이지? 이걸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물건을 만드는데 필요한 것들이 워낙 다양하게 있으니까 하다 보면 각자의 역량에 대해서 내가 내재화가 가능해집니다. 일단 하나를 깊게 파고 네. 자동으로 멀티플레이어가 될 것이다.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 멀티플레이어가 되게 돼 있어요. 연령대를 좀 높여서 그럼 지금 조직의 40, 50대 뭘 해야 될까요? 한숨이 대답인가요? 전환의 코스트가 드는 거를 수용하셔야 돼요. 이게 제일 커요. 연말에 서울 자가의 김부장이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크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거든요. 저희 남편이 어제까지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굉장히 이입을 해서 보더라고요. 연배가 좀 높으시죠. 이제 50이 가까워 오죠. 그래서 그럴 거예요. 에피소드 중에 이게 있어요. 이제 나 그만 다닐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친척이 다니는 데부터 가보면 얘기합니다. 얼마 200, 220, 210 계속 200이라는 얘기를 해요. 왜 200이 왜 그러냐면 그게 최저 시급이기 때문이에요. 그 얘기는 그의 경험이 이 새로운 산업에 아직은 설리가 없기 때문에 노하우라든지 그의 경험치를 기반으로 했던 어떤 프로덕티비티 그만큼의 생산성을 나는 보장할 수 없다는 얘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보다 더 줘야 될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죠. 맞아요. 이 분야에선 당신이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본인이 설명하고 증명해야지 우리는 그거를 사기 아직 어렵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지금 40, 50대라고 하지만 어쨌든 현재 직업이 있으신 분들은 전환하셨을 때 내가 전환의 코스트를 내셔야 돼요. 제일 좋은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흥미가 아닌 오래된 흥미를 기반으로 내가 이미 쌓아진 게 있었을 때 그 일을 하시는 게 제일 아름다워요. 그러면 그만큼의 노하우가 이미 있으니까 그만큼을 보상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산업에 가면 새로운 산업도 시작할 때의 마음가짐과 거기 따른 처우를 내가 수긍하지 못하면 좀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 돈 내고 자기 개발하라는 말씀이신가요? 궁극적으로는 자기 일을 하는 걸로 스스로 서시는 방법들이 더 많이 건전하게 나올 것 같아요. 자기 일을 해라. 네. 재고용은 아무래도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걸 모두 다 누리기는 어려우니까 각자가 자기 일을 하는 식으로 자기의 어떤 미래에 본인의 사회에 대한 기여를 하나의 시스템을 만드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사회는 그거를 자영업이라고 해서 때로는 좀 힘들고 어려운 거, 불안한 걸로 얘기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 단어가 이미 쓰였다면 다른 형태의 자영에 대한 것도 얘기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은 있습니다. 나이대를 많이 낮춰가지고요. 지금 20, 30대보다 어쩌면 이 친구들이 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학생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대학에서 네. 막 AI 학과들이 막 생겨나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이 학생들이 또 대학을 갈 때쯤엔 AI 학과 이게 또 요새 같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나중에 AI란 말이 없어질 거예요. 지금은 여기저기 AI가 써 있으면 우리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투영했기 때문에 눈여겨보게 되죠. 네. 근데 예전에 회사에 앞에 이 써 있는 그런 부서가 많았던 거 기억나세요? 아, 그럼요. 근데 이제 아무도 안 쓰잖아요. 네. 이게 스며드는 거거든요. 네. e-commerce 이런 식으로 회사에 이 비즈니스 본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없는 게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네. 그래서 똑같이 우리도 방송에 전파로 쏘던 게 아니라 지금은 전부 다 IP로 가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뉴미디어 얘기 안 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지니까 나중에 인공지능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학과를 나왔다 그러면 그런 학과가 있었어요? AI가 없냐. 네. AI라는 말 자체가 지금은 얼마 안 됐지만 나중에는 그게 이제 우리 삶에 그냥 녹아들 것이다. 그렇죠. 분리할 수 없는. 보고서를 통과시켜주는 마법의 키워드예요. 앞에 쓰면 뭔가 멋있어 보이는 거죠. 네. 나중에는 다 녹아져서 당연히 있는 거다. 이 컵에도 있을 겁니다. AI가요? 네. 핵 개인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외로움은 좀 숙명같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맞나요? 예전보다 끈끈함이 좀 점성이 이완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내 스스로 시간을 보내기 위한 노력을 할 거고 그러다 보면 그만큼의 외로움을 가지게 될 것 같아요. 분화된 사회 속에서 예전보다는 좀 더 그만큼의 어떤 시간을 혼자 보내야 되는 것이 숙명이라면 외로움은 좀 올라가겠죠. 다만 이제 각성은 그게 외로움일까? 온전히 혼자 지내는 삶에 대해서 적응하는 걸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소속감이라는 말 자체가 조금 안 쓰이겠네요, 이제는. 다른 소속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출신지가 어디예요? 라든지 또 한국의 예전 분들은 고등학교를 물어보세요. 대학교가 아니라 그 지역에서 뭐 예전에 공부 잘한 학교, 뭐 명문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요즘은 그거 잘 안 물어보잖아요. 있긴 있습니다. 그럼 옛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는 그것보다도 요즘 어떤 일 하세요? 또 더 나가면 뭐 좋아하세요? 이걸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혈연, 지연, 학연이라는 건 나한테 주어진 거고 그렇지가 않고 취미, 내 업이라는 건 내가 탐구하고 그만큼 내가 가져온 거잖아요. 네. 주체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 향후회, 고교동창들이 모였던 동문회였다면 지금은 러닝크루로 바뀌는 거예요. 러닝크루는 서로 닉네임 부르시고요. 그다음에 직장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으시고요. 뛰면 바로 가시는 분들이 나오잖아요. 이거 대등한 연대에 대한 걸로 바뀌고 있으니까 소속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걸로 가는 건 확실하게 바뀌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 군데에서 소속감을 좀 다양하게 느낄 수도 있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이전 같았으면 어느 회사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있는 분으로 본인을 결정했다면 지금 그렇지가 않고 이것도 좋아하시고 이것도 좋아하시고 이거는 사회 참여를 같이 하시는 부분으로 정체성을 다시 분할해서 설명하는 것도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아무리 AI가 발전하고 경량 문명 사회가 돼도 변하지 않는 거는 없습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챕터를 넣었어요. 이 안에다가. 하늘로 하는 거, 별로 하는 거, 시간으로 하는 거, 땅에서 나오는 건 이건 잘 안 바뀝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에 모든 생명체와 환경이 함께 최적의 길을 찾아왔으니까 더 안정적이고 그만큼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홍삼은 6년근을 희망해요. 이런 것처럼 필요한 게 있어요. 또 우리 아이가 자라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들은 그 시간이 소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짧아지거나 빨라지는 걸 원치 않아요. 이런 부분들은 오래 갈 거예요. 다만 그 이외에 효율로 움직이는 거는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해야 될 건 뭐냐면 꼭 해야 되는 것과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빨리 분할한 다음에 할 필요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양용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작가님 오늘 압축적인 가르침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